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. 시작해 주십시오. 현황 좀 자료 요구 네. 좀 하고 하겠습니다. 기조실장님 잠깐만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. 네, 제가 지금 내부 감찰 보고서 요구했긴 했는데요. 뭐 감찰 보고서 감찰 내용 보고 싶긴 한데 어찌되고 이것도 제가 50보 100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증거물 현황, 수사팀 명단, 지휘 체계도, 특수 압수물 점검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원형 보존 지시 공문이나 문건이 있는지, 남부지검의 수발시 공문 내역이라든지, 감찰부 인사변동 내용은 왜 안 줍니까?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수사 기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남부지검의 이 검찰 행정적인 공문서 달라는 건데 행정사무 아닙니까? 이걸 왜 안 줍니까? 꼭 주시기 바라고요. 예, 들어보겠습니다. 질의하겠습니다. 박광수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. 관목권 띠지 훼손된 사실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? 그 물건이 관봉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4월 말입니다. 그러니까 띠지 지금 방금 김정민 수사관이 1월 9일 날 최재형 검사에게 질책받고 나서 보고했다고 했거든요. 그럼 1월 10일, 9일, 10일 경에는 안 거 아니에요? 1월 그러면 9일에 담당 검사가 압수계 수사관 사건과에 있는 수사관 질책하는데 그 보고 안 받으신다고요? 1월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. 1월 9일에 보고 받은 내용은 근데 무슨 4월 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? 물건이 관봉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뭘 4월 그러면 말입니다. 보고 받으신 거예요? 뭐라고 하던가요 김정민 수사관이? 수사팀에서 개수기를 사용을 해서 돈을 센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았다라는 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. 그 정도 얘기했다고요? 그러면은 김정민 수사관. 네. 그러면 최재형 검사 뭐라고 질책하던가요?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신 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검사실에 있는 이주영 계장이든 누구든 제가 직접 들은 게 본인은 아니라 질책 안 받으신 거예요? 근데 왜 질책 받았다고 최재형 검사로부터 질책 받았다고 본인 진술 답안지에 써 있더만요. 1월 9일에 경민 선배님께서 양혜민 수사관. 연락받으시고 그러면 1월 9일 날 누구한테 어떻게 질책 받으셨나요? 최재형 검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직접 받으신 거예요? 네. 뭐라고 질책하던가요? 관봉권 띠지 훼손됐다. 왜 훼손됐냐? 이 중요한 물품인데 당연하죠. 그래도 검사 정도 되시면 증거물품이 이게 중요성 정도 인식하겠죠. 저희 같은 일반인도 아닌데 전 법조인도 아닌데도. 그래서 질책 받았죠. 본인 수사관이도 모른다잖아요. 그 관봉권 띠지 비닐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다면서요. 기억도 안 나죠 지금 관봉권 띠지도. 저는 아예 본 적이 아예 본 적이 없고 옆에서 새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. 개수기 가져와서 이주영 계장, 최선영 증인이 다 일일이 셌다는데 일단 그러면 그 내용을 김정민 수사관한테 공유했습니까? 네. 공유하고 해서 그리고 양민 수사관이 과장님께 보고했고요. 뭐라고 보고했습니까? 수사팀에서 최재형 검사가 질책을 했다. 그런데 그게 뭐 돈을 세서 질책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. 관봉권 비닐팩과 랩핑과 띠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돼서 질책한 거 아니에요? 검사가? 돈을 네 마음대로 왜 세냐고 했어요? 질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고요? 개수기 쓰지 말고 손으로 세라고 하셔서 손으로 세라고 해서 지금 그걸 질책을 했다고요? 최재형 검사님 1월 네. 9일 날 손으로 셌다고 해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? 수사관들을? 접수게? 예, 제가 오늘 출석하기 전에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나눴던 대화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.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.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한 물품이 띠지와 스티커를 이거 분명히 원형 보존 지시까지 했는데 왜 이거 안 하셨나요? 이거였잖아요. 원형 보존 띠지와 원형 관봉권 보존이- 형태의 띠지와 스티커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저는 그런 그쵸?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걸 질책한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걸 손으로 셌다고 질책을 그러니까 했다고요? 그게 아니라 검사님이? 그게 아니라 원형 보존이 왜 되어 있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원형 보존은 압수의 업무 방식이 그 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다.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더 수사관으로부터 검사님이 이제 보고 받으셨다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보고 받았을 때 고무줄로 돈이 쌓여 있어서 이 잘못됐다고 문제 인식을 하신 게 아니라 관복권 형태로 받았는데 분명히 압수할 때는 그리고 그 스티커와 띠지가 있었는데 이게 훼손돼 있기 때문에 문제 인식을 느낀 거 아니에요? 고무줄로 그러니까 그냥 돈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막 문제가 되고 양념 수사관이 왜 지문을 묻혔냐 이 질책이 아니었잖아요. 제 말씀을 드리면 압수물을 원형 보존을 제가 지시는 했는데 했고 그
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다 네.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고요. 그럼 그 담당 수사관이 검사님한테 무엇이라고 보고했던가요? 1월 9일에, 1월 8일에 지금 확인하신. 어느 수사관 말씀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그 띠지 훼손이 됐을 때 시점이 1월 8일 날 인지하셨다면서요? 네, 8일 1월 8일 정도에? 예. 그럼 그 인지한 시점에 뭐라고 보고하던가요? 첫 번째 신지혜 수사관이 말하기로는 원형 보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들었고 고무줄이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. 제가 말로만 들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이주연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라고. 그러니까 원형 보존이 안 돼 있다는 의미는 결국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됐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왜 말을 어렵게 하세요? 우리 바보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저는 이해도가 상당히 저는 높아졌습니다.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원형 보존이 안 돼 있다, 훼손돼 있다, 고무줄로 묶여 있다 이 정도 네. 받으신 거죠? 그래갖고 다음 날 아침에 네. 이주연 수사관에게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고무줄로 묶여 있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알겠습니다. 전화를 했습니다. 네, 그 정도 확인하시고 이제 질책하신 거죠. 원형 보존이 제대로 안 돼 있네? 라고 이제 문제인식을 하신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. 근데 남경민 수사관 원형 보존 지시가 안 돼 있네요. 그런데 손으로 셌다고요? 그걸 질책을 했다고요? 그걸 누가 믿습니까? 아니 솔직히 최재형 검사 입장에서 손으로 저- 세든 발로 세든 저-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? 의원님, 예. 제가 말씀을 좀 예.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건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잠깐 사실관계 좀 확인하려고요. 남경민 수사관 일단은 아니 남경민 수사관은 질책의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. 두 분이. 원형 보존 지시가 안 된 것에 대해 제가 띠지 스티커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그러면 원형 보존 지시 안 된 것에 대해 질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질책을 받으셨다고 본인 진술 담화에 썼잖아요. 근데 무슨 손으로 센 걸 질책했다고 하시는 아니, 거예요? 그러니까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. 같은 말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만 아니, 드리겠습니다. 무슨 말 하실런지 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.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요. 좀 저 제발 2분만 더 제발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. 이거 짧게 10분만 예. 해주세요. 제가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전국청의 압수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건 아휴, 확인해 보시면 알 알겠습니다. 것 자, 같습니다. 예. 그럼 좀 이따 하나 더 묻을게요.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. 그러면 그 질책을 김정민 수사관은 과장님한테 본인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? 네, 제가 얘기한 예. 적은 없습니다. 본인은 보고 안 했죠, 과장한테. 네, 제가 보고는 안 했습니다. 남경민 수사관은 보고했어요, 과장한테? 1월 네. 9일 경에? 네. 예. 그러면 네. 그 사건과 압수계에서 이주영 계장님과 함께 네.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개인적으로 계장이 개인 캐비넷에 보관하면 그 계장은 어떻게 믿습니까, 우리가? 저희도 개인적으로 임의로 보관했다는 거 아니에요, 그것도? 그럼 훼손하면 네, 그 계장이 훼손했는지 검사가 훼손했는지 검사실에 CCTV 있어요? 검사실에 CCTV 있는 건 말해주세요. 검사실에 CCTV 없습니다. 그럼 거기서 훼손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, 지금. 뭐 그러니까 지금 범인이 여기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, 지금. 설명을 좀 드리면 그날 그 개소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17일 15시 40분쯤에 50분쯤에 그때 건진법사 조사 중에 쉬는 시간에 개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개소 이후에 개소하러 간 이주영 계장이 참여 계장이었고요. 개소 이후에 그 물건을 아까 증언했다시피 다른 압수물과 같이 수리하게 할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어서 바로 이주영 계장과 저는 건진법사에 대한 그날 조사를 했습니다. 조사를 마치고 나니까 18시가 넘었고요. 18시가 넘은 상태에서 이걸 당장 압수에 수리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했던 것입니다. 그게 사실관계고요. CCTV는 없습니다. 저희가 어떻게 최재형 검사나 최선현 수사관이든 이준 기장이든 어떻게 믿냐고요? 알리바이가 없잖아요, 그러면. 그냥 믿어다가 아니면 그러면 18일 날 지금 접수기에 비닐팩된 상태로 다 최선현 기장은 다 접수시켰다는 거죠? 비닐팩된 그대로? 비닐팩 뗀 그대로가 아니라 비닐팩이 있는 그대로 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그 상태에서 19일에 수리 취소는 왜 현금을 제한 수리 취소는 왜 하시는 거예요? 언론 보도가 많이 나서 그 다른 압수물 같은 경우에 수사 내용이 나갈 수가 있어서 그건 다 수리 취소하고 그대로 다 수리를 겨우겨우 계속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현금은 빼고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
현금만 빼고 했습니다. 예. 휴대폰은 따로 포렌식가 있었고요. 예. 저희가 건진법사를 체포한 이후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압수를 내려줄 때는 건진법사 얘기를 안 하고 내려줬는데 그 현금의 날짜, 금액, 방법이 예. 명확하지 않더라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는데 압수물에 대한 수리를 취소해요 검사가? 그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하나라도 더 구속하려고. 수리를 취소한다고 해서 압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. 수리를 취소하게 되면 압수물은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. 전적으로. 예. 네, 돌려받아 그런 그 얘기고요. 그리고 영장이 오염될 수 있는 증거 불품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검사님 어떻게 믿습니까? 네, 뭐 못 믿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명함이든 도장이든 다 위변조하고 다 은폐하고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그 영장 기각 사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는 아시겠지만 전성배도 그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상태였습니다. 그 금액 다 인정했기 때문에 알아요. 윤한홍 의원이 건진법사의 대변인 걸 다 알고 있어요. 저희도 어차피 수사하면 다 밝혀질 것도 알고 있고 그걸 뭐 9월부터 수사합니까? 저희는 이미 작년 초부터 알고 있었는데.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. 발언권을 주시면 다른 내용이긴 한데 네, 얘기하세요. 예,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초에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.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처음 받은 것이 2024년 9월입니다. 9월에 진술을 받을 때 그 진술한 진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2023년 7월 달에 기자에게 먼저 제보하였다.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경찰관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. 알고 계실 겁니다. 모르실 수도 있고요. 그 이후로 그 진술자가 2024년 1월 달에도 경찰관한테 얘기를 했다고 저에게 진술을 했고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팀의 수사가 압수물 관리는 잘못됐고 그게 다 전적인 저희 책임입니다.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고요. 다만 저희 수사팀이 9월 달에 수사를 시작해서 12월 달에 압수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. 예. 2월 3일날 천안지청 떠나기 전에 수사팀 검사들에게 알려줬다고 했잖아요. 어떤 검사에게 알려줬습니까? 수사팀 검사라고 하셨죠. 그럼 그 검사는 2월 3일에 인계 안 하신 거 보이는데 알려줬는데 그럼 박근혜 부장님께 보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? 그 검사 누굽니까? 알려준 검사가 누구예요? 수사팀이든 자, 수사관이든. 수사팀 제 기억으로는 수사팀 전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알려준 시점이 없어지고 난 이 직후인 것 같은데 이게 보고하더라도 수사에 현재 진행되고 있던 건진법사 목걸이 수사도 있었고요. 2022년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걸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. 그래서 저는 다에게 알려줬고요. 그래서 제가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보고에도 다른 진행 중인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나는 보고하지 않을 생각이다. 그러니까 너네들도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그걸 왜 그러면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보고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수사팀장이고 그 당시에 많은 범죄단 평검사 맞습니다. 예. 그 당시 당연히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본인 보고 왕이래요. 원래 수사관이 평가가 아주 최재형 검사는 아주 성실하게 보고 잘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.
예,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. 예, 안 했습니다.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당시 많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수사를 아까 후임 검사도 안준석 검사도 지금 박건우 부장한테 2월 3일, 4일 정도부터 3일날 지청 발령났습니다. 2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증거를 은폐한 거네요. 이 띠지 훼손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라 보고 안 했어요. 예, 차후에 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. 4월 23일 JTBC 보도 없었으면 14일날 감찰도 안 했겠죠. 아니, 검사장 완전 수사비 검사장이었네요. 그러면 보고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할 생각이었고요.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면 자, 최재현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.